네. 원희룡 전 장관 손을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치켜 올렸는데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돌덩이를 치우겠다.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우리 정치가 꽉 막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천 신년회에 원희룡 전 장관 온다 그래서 왜 오나 그랬는데 못 박은 거죠? 출마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예 지금 계양을과 뭐 2km? 또 안 떨어지는 그곳을 네. 일부러 잡았다라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의 길을 갈 거냐, 황교안 안의 길을 갈 거냐. 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문재인 대표 시절에 비례대표 얘기가 많았어요. 문재인 대표. 근데 네. 부산 사상으로 갔거든요. 부산 쪽으로 갔어요. 예. 그때 부산이 불리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상 그 낙동강 배트가 형성이 됐다. 저는 원희룡 그 전 장관도 이번에 인천에 가서 완전히 벨트를 만들 거다. 그래서 이 인천이 지금 11대 2예요. 11석이 지금 예. 민주당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도권 전체에서 물론 경기도는 굉장히 불리하지만 인천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경기도를 어느 정도는 실제로 회복해보자. 이런 이 붐업을 일으키려면 원희룡 장관을 좀 띄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벨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 때문에 아예 도발을 한 게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명룡대전 하자. 내가 돌덩이 치우겠다. 선전포고 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명룡대전 받아주는 겁니까? 당연히 받아주죠. 받아주는 겁니까? 저는 뭐 이재명 대표는 네. 계양을로 나갈 거라고 생각하라고요. 두 사람이 이제 대결을 하겠죠. 예. 누가 승자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예. 비례대표 갈 일 없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출마 준비를 저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지역구 출마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원희룡 전 장관과 결전을 벌이게 되는 거니까 저는 뭐 정정당당하게 대결해서 예. 누가 이기든 뭐 지는 사람 어쨌든 좀 상처를 입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대권을 꿈꾸고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니까 예. 그런 분들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서 만약 패배를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근데 또 하나 원희룡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이 어떤 결과를 갖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희룡 전 장관이 만약에 패배하더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급으로서 뜰 수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젖잘싸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젖잘싸.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체급을 키운다. 근데 문제는 예. 뭐냐면요. 총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본인이 패배를 하면 그게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승리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패배를 하면 어느 정도 그 얘기가 가능하지만 예. 총선 패배도 하면서 본인까지 지게 되면 사실은 대선 후보에서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본인이 이제 이번 선거에서 사활을 건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비대위원장 그 후보로도 각축을 벌였던 두 사람이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뭐 백허그까지 하면서 상당한 친밀함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힘을 실어준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1년 한 6개월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같은 장관으로서도 그렇고 또 우리 학연, 뭐 지연 이렇게 얘기하면 두 사람 다 서울대 법대 선후배고 그러군요. 또 서울대 법대 뭐 그 공법학과 중에 그래도 굉장히 상위 클래스, 예. 천재라고 이름을 예.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보통 저렇게 백허그
선거구에 손깍지 잘 안 끼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까 보시면 사실 원희룡 전 장관은 나가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 갑자기 붙잡고 예. 이렇게 이렇게 어깨동 붙잡고. 이 장면입니다. 나가려는 원장관을 붙잡고 굳이 사진을 이렇게 찍고 같이 인사를 하고 하는 장면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장관에 대한 개인적인 심사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원 전 장관을 확실하게 지금 이 자리의 주인공으로 부각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전략적인 마인드가 바로 이 사진 계속 예. 찍힐 수 있게 포즈를 같이 취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젖잘싸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원희룡 전 장관에게 선대위원장을 맡길 가능성도 또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가능성이 좀 있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 봐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 결전을 벌이게 되면 예. 본인 선거구에 엄청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박빙이 될 수도 있고 또 원희룡 장관 입장이 도전자 입장이니까 쉬운 도전은 아닐 거라고 그렇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데 선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전국을 돌아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와 이제 대결을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예. 선대위원장을 하더라도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공동 선대위원장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전국을 돌기보다는 지역구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제가 볼 때 도전자 입장에서 지역의 기반도 아직은 없는 상태니까 그런 부분들에 집중하지 않으면 승리할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만약에 개항을로 간다고 하면 지역구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뭐 명목상 이름은 올릴 수 있겠지만 예.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명룡대전 거의 성사됐다고 보셨는데 네. 이번 총선에 뭐 가장 뜨거운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눈에 띄는 게 장동혁 사무총장이나 이철규 공관위원 지역구도 경선 붙이겠다. 전략공천 안 준다 하는데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략공천보다는 다 경선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그게 바로 초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 말씀하셨지만 21대에 공관위가 이렇게 발표했어요. 100% 여론조사로 다 하겠다고. 그때 와 100%다라고 막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이 100% 여론조사 하면 뭐 합니까? 전략공천이 많아버리면. 그렇죠. 아무 의미가 경선 없는 거죠. 지역에만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그때 21대에 뭐 김영호 위원장의 사천이니 뭐니 하는 게 그렇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놓고서는 전략공천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친이명박계가 뭐 어떻게 된다는 또 이런 식의 어떤 잡음이 생겼어요. 그것을 바로 이번에 장동혁 사무총장과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이 공관위원장인데 이철규 공관위원이 봐라, 우리까지도 경선을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둘 다 공관위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경선이 거의 다 경선이 될지 전략공천은 아주 적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예, 이거는 이종훈 평론가께 좀 여쭤볼게요.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4선 이상 의원들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공천룰 갖고 내부적으로 좀 부글부글 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김기현 전 대표도 거기 나온다 그래서 네네. 한동훈 위원장하고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언론 특히나 이제 사진 기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예. 그 컷이 될 거예요. 어떤 표정을 김기현 전 지을지. 대표 표정이 참 궁금해요. 왜냐하면 예. 김기현 대표가 사퇴의 변을 SNS만 하고 예. 지금 언론에 한 번도 노출이 안 그러니까요. 됐거든요. 그래서 이 자신 후임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하지만 그러나 기대한 만큼 무슨 뭐 뼈 있는 얘기를 던지고 곤란해하고 이런 장면은 연출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삼선 만날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정치 신인인 만큼 이런 이 중진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라는 예. 입장을 견지했으니까 예의 바르게 깍듯하게 할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도 아마도 공천 원칙과 관련돼서 천명하는 것으로 이 4선 이상의 의원들에게도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할 거다. 좀 물러나 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완곡하게 오늘 얘기를 할까요? 완곡하게 예. 공천 룰을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내용이 함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사퇴하기 직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기 때문에 이준석 신당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가능성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근데 사실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아까 그 당 대표가 큰 이유 없이 자신이 공천을 배제당했다는 이유로 신당에 간다. 저는 사실 이 정당 특히나 보수 정당에서 그런 예는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신원 교수님은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없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공천이에요. 예. 공천에서 탈락하는 경우는 탈락하면. 생각이 달라져요. 예. 그거는 그리고 이제 윤석 신당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1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잖아요. 이 정도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저는 공천을 탈락한 분들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금 당장은 안 가겠죠. 예. 공천 신청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한동훈 위원장 만나는 분들 중에 몇 명이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게 근데 공천이 저는 키가 될 거다. 탈락하면 옮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